오늘은 그 두 가지 제가 이 진도를 맞추는데 다른 데도 있는데 두 가지만 하면 끝나거든요.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 전세권하고 저당권. 전세권하고 저당권인데 그 전세권이 자주 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권을 조금 요 지상권 지역권보다는 전세권이 근데 여러분 조금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좀 민법을 처음 하시다 보니까 공부를 요 지금 그 393페이지에 전세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399쪽 가볼게요. 임차권이라고 나와요. 그건 많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기출문제에 써 있죠. 전세권하고 이렇게 임차권이 나오는데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자 세에서 들어가서 산다, 보증금 놓고 전세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건 요 399쪽에 나와 있는 임차권이에요. 말은 세에 들어가서 산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그 우리 환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등기가 필요치 않죠. 우리 보증금 들어갈 때 임차권 등기 안 해놓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임차 보증금이 보호받죠. 그죠? 요거하고 꼭 지금 배우는 39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세권이라고 나와 있죠. 이 전세권은 물권적 전세예요. 물권에서 말하는 전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많이 이 전세권이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때 조금 생기냐면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그 399쪽에 보면 임차권이에요. 그러면 그 39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세권은 그 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 개인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거든요. 근데 회사들, 법인들이 무슨 뭐 사원들, 직원들 뭐 세를 살 때, 그죠? 직원 같은 경우도 뭐 어디 법인들의 회사들이 직원이 어떤 회사 뭐 밑에 영업장을 차리면 회사들이 직원들이 조금 거기 가가지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법인은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개 그 전세금 이런 거 보호받기 위해서 이렇게 물권적 전세를 해요. 대부분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지금 전세권은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임차권하고 그 393페이지에 나온 전세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39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건 물권이고 그 399페이지 나오는 임차권은 그건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물권 전세 먼저 보는 거예요. 임차권은 잘 많이 안 나와서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민법에서 시험이 나와요. 주임법, 등기법은 많이 안 나와요,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개념이 이렇게 돼 있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권이다 그러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전세권이 전세금 2억을 주고 요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을 전부나 일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전세권인데 이것도 물권적 전세권이 세입자를 전세권자라고 하거든요. 그 물권적 전세이기 때문에 계약만으로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만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세권 등기로 가는 절차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세 등기할 때 우선 객체가 좀 중요한데요. 우리 방한칸 전세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의 일부는 전세 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10분의 3 전세사를 하게 공유 지분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가 안 되고요. 또 뭐 안 되면 농지 전세가 안 돼요. 뭐가 안 된다고요? 농지. 다른 거 다 되는데 농지 전세 안 되고 그리고 이 집 방학은 아니고요. 갑한테 전부 을한테 전부 전세 준 거 이중 전세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중 전세 이런 것은 각하시켜 허용되지 않고요. 자, 우리 전세권 등기로 갈 때 역시 공동으로 가서 하거든요. 권리자, 의무자가. 자, 우리 전세권 등기 행해지면 이득 보는 사람이 권리자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소유자를 전세권 설정자인데 이 전세권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권이 들어가면 전세금은 지급하지만 이 사용 수익권을 전세권자가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 설정되기가 행해지면 전세권자라는 사람이 이득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청서에는 필요적 기록사항으로서 이게 작년 시험에 나오는데요. 전세금하고 범위가 필요적이에요. 근데 이 범위할 때 일필지 일부 전세 주면 이렇게 도면을 갖다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집이 자, 층층 이렇게 10층짜리 건물이고요. 층층이 되어 있는 건물 중에서 특정 층 전부 7층 전부 전세가 들어갈 수 있죠. 이때는 특정층 전부 전세를 들어가기 때문에 뭐를 갖다 줄 필요 없냐면 도면을 갖다 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작년에 특정층 전부 전세에 들어갈 때 도면을 제공한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틀린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요. 전세권에서는 이게 이제 필요적이요. 두 가지 범세금과 범위고요. 임의적 기록사항은 요 기간 나온 거고요. 전소. 그리고 또 하나 줘야 할 것은 우리 물권은 물권 처분 자유이기 때문에 물권을 양도하는 금지 특약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특약이 딱 하나 물권이 이게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그래서 이게 전세를 줘가면서 내가 집 깨끗이 쓰는 것 같더라. 그래서 너만 3년 동안 너만 전세 사려고 다른 사람한테 전세 주면 안 돼. 이렇게 전세권은 전세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 같은 것을 우리가 임의적 기록상으로 처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세권 이제 을구해 줄 때 지금 소유자로부터 전세권이 지금 처음 을구에 생기거든요. 그럼 갑에서 을구에 을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은 이렇게 을구의 주등기 형식으로 해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써 있어요. 한번 잠깐 가볼게요. 자, 393페이지입니다. 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밑에 객체가 중요해요. 객체. 전세권은 한 개의 부동산 전부도 놓을 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동일한 부동산에 이중 전세 줄 수는 없고 공유 지분도 전세 줄 수가 없고 농경지에도 전세 줄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신청이.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신청서 내용으로서 자, 필요적 기록사항으로서 전세금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또 전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근데 범위입니다. 범위. 기억 보세요. 전세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의 범위를 기록하는데 부동산의 일부가 전세 목적일 때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넘기셔서 가보세요. 자, 임의적 기록사항 볼게요. 거기 존속 기간이다 이렇게 써 있죠. 네, 이 기억.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의 요소는 아니지만 등기 원인 정보에 그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는 이를 신청서 정보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는 민법 얘기인데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하면 1년을 한 것을 의지됩니다. 자, 그 디귿. 자, 전세 계약이 존속기간이 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설정에 따르는 등기 청구권도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이 소멸하거든요. 그러면 그 설정 등기에 따른 청구권도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뭐 위약금 배상 이렇게 나오는데 3번을 줘야 합니다.
전세권에 처분 금지 특약 이렇게 써 있죠? 자, 설정행위로서 전세권의 양도, 담보의 금지 또는 전전세나 임대의 금지의 특약을 원인 서면으로 기록하면 이를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세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 정리해 놓은 거 아마 11번이 있을 거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써 있죠? 공동으로 갈 때 권리자가 전세권자 써 있죠.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돼 있고, 오른쪽에 3번에 필요적으로서 전세금과 범위고 임의적은 존속기간과 양도금지 특약. 오른쪽에 첨부정보로서 일부일 때 도면을 갖다 주는데 단 이렇게 써 있나요? 특정층 아까 전부 전세에 들어갈 때는 도면 갖다 주지 않습니다. 네, 나머지는 나중에 볼 거고요. 그 9번, 10번, 11번 이런 걸 지어야 됩니다. 아까 9번 볼게요. 공유 지분은 전세에 들어갈 수가 없죠. 농지 전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중 전세 안 되고. 근데 부동산 일부는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그 갑구에 13번에 보시면 갑에서 을로 가는 거니까 을구에 주등기라고 써 있죠. 예, 전세권 설정은 주등기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임차권은 다음 달에 보고 많이 안 나와서 저당권을 한번 가볼게요. 자, 저당권 406페이지. 자, 저당권도 이제 용익권보다 더 자주 나와요. 저당권이. 자, 저당권은 개념이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보는데 제일 먼저는 소유권 보전 이렇게 받고 소유권 이전 이렇게 받죠. 넘어가는 원인이 있었고 용익권 지금 4가지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안 봤죠, 그죠? 여기 이제 담보물권에서 이제 저당권을 배울 거예요. 저당권을 배우는데, 자, 우리 저당권은 아까 요거 살짝 볼게요. 아까 용익권하고 좀 요 저당권이 달랐었죠. 용익권은 부동산의 일부도 줄 수 있지만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 줄 수는 없고 거꾸로 공유 지분은 용익권 안 되지만 공유 지분은 저당권 줄 수 있었죠. 그런 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약지 보이기가 임의적이고 나머지는 다 필요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슨 약정, 특약 이런 것들이 임의적이고 저당권에서 이자나 변제 기간, 존속 기간 요게 이제 임의적이에요. 아까 지류에서는 지상권에 봤고요. 여기 이제 나머지는 다 필요적이다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 볼게요. 저당권이 이렇게 채무자나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채권자면 은행이거든요. 은행이 그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담보 가치만 지배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서 경매에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약정 담보 물건인데 우리 대표 선수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죠. 금융기관들이. 은행이 우리한테 대출을 3억을 해주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담보를 잡아가잖아요. 그 나중에 안 갚으면 이걸 경매에서 이제 우선 변제받는 것이 저당권인데 은행을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이걸 저당권자라 하고 집주인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당권도 이게 물권이니까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만으로서 되는 게 아니라 등기해 놓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등기로 가는 절차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저당권의 객체에서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저당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권리는 3가지예요. 우선 이렇게 소유권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소유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을 잡을 수 있죠. 또 아까 공유 지분은 저당 잡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면서 은행에 대출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권리가 저당을 잡을 수 있냐면 아까 전세권하고요.
아까 지상권이라고 있었죠? 물권적 전세 얘기입니다. 이 전세권과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전세권자가 3년 동안 살아가면서 전세금 2억 받을 돈이 있잖아요. 집주인한테, 그죠? 근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데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전세금 2억 받을 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걸 담보로 잡히고 1억 5천만 원을 빌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전세금 대출 받는다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서요. 아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은 갑에서 을로 왔으니까 주등기 해줘요. 근데 아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거든요.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기 등기를 해줘요. 1-1 이렇게 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은 이 물건이 경매되더라도요, 전세권자가 1번 순위로 지금 2억 받을 줄 알고 1억 5천만 원을 빌려준 거거든요. 이걸 10번으로 넘어가면 전세금 대출했다가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권 목적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주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잠깐 볼게요. 아까 저당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거, 소유권을 저당 잡아갈 수 있었고,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공유 지분을 저당권 잡아갈 수 있고,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저당 잡아갈 수 있지만 부동산의 일부는 할 수가 없고, 자, 저당권을 공동할 때 저당권자인 은행이 권리자고 저당권 설정자인 의무자, 그 집주인이 의무자라서 등기수에 이제 공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세에는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3가지를 적어요. 4가지인데 한 3가지 정도만. 우리 교재는 2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우선 요 채권액하고요, 채무자, 돈 갚을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채무자를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세권의 목적일 때는 그 권리의 표시, 몇 번 전세권이 저당 목적, 이게 이제 필요적이고요. 임의적 기록상은 기간 나온 변제기나 이자고요.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데, 우선 특약 같은 거 임의적으로 있었는데요. 저당권은 이런 특약을 할 수 있어요.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냐 아니라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이렇게 3억을 대출 받았을 때, 이 집주인이 이 집에 대해 자, 부합물로서 옥탑방을 줬고요. 종물로서 이렇게 창고를 신축했을 때 이 민법의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당연히 미친다 그래요. 경매할 때 같이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할 때 반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할 수 있어요.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이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변경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등기 실행에서 아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은 갑에서 을로 가니까 주등기 했었고, 아까 전세권이나 지상권 목적 저당권은 을에서 병으로 가니까 무슨 느낌? 그렇죠.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당권에서 나올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의부터 보죠. 의 406페이지 봅니다. 406페이지.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채권자가 이제 은행이거든요. 은행이 그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담보 가치만 지배다가 다만 채무에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서 변제받는 이 담보 물권을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자, 객체에서 쭉 내려다가 가로 1번 보세요. 그 가로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렇게 써 있죠.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민법상 인정되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한 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고 또 저당권의 객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옆에다가 하나 써놨어요. 공유 지분입니다. 공유 지분.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한 개의 부동산의 일부 안방만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 3번에 농지도 저당권에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써 있죠. 논도 아까 농지 전세만 안 되거든요.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 볼게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근데 제일 밑에 2번에 보면 아까 우리 임차권이라고 있었죠. 이거는 저당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오른쪽에 3번 볼게요,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저당권 효력은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물과 종물에도 당연히 미칩니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저당권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 가로 2번에 보시면 종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그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가로 1번에 그 부합물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건물에 대한 증축 건물 또는 부속 건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뒤에 한번 잠깐 어디냐면 410페이지에 그 넓혀 보기에 동그란 2번 볼게요. 410페이지에 넓혀 보기에 2번에 종래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증축된 현정 건물에도 뭐 한다고 되어 있죠? 미치기 때문에 증축된 부분에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취지의 변경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앞 페이지에 여러분 그 408페이지 먼저 잠깐 볼게요. 408페이지에 이 제일 위에 임의적 내용 정보 써 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미음 보세요. 미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과 종물에 관한 특약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 특약을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미치지 않는 특약이라고. 그 종물이나 저당권 효력이 종물이나 부합물에 미치는 특약이 아니라 뭐한 특약? 그렇죠. 미치지 않는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407페이지 오세요. 이제 407페이지 올게요. 저당권 그 4번에 설정 등기 가볼게요. 신청인.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을 합니다. 자, 필요적 기록상 채권액 써 있죠? 네. 피담보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채권을 적고 나중에 근저당할 때는 채권 채권을 씁니다. 그거 나중에 보고 채무자 A번만 보시면 되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는 채무자 표시로서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을 적는데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는 물론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 때도 신청서나 등기부에는 채무자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넘기셔서 자 임의적 기록상 다음 페이지 변제기, 이자 지급 시기, 지급 장소 이런 것들이 다 임의적 기록사항들입니다. 자, 등기 실행. 저당권의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독립등기인데 그 독립등기라는 거 없어요. 그냥 주등기로 고쳐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입니다. 그러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거 조금 지난 다음에 민법이 한다는 근저당도 민법 한번 다뤄간 다음에 하는 게 좋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11번 정리한 거 있죠? 거기 13번 등기 가볼게요. 아니야. 예, 그렇죠. 13번 등기. 13번 등기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써 있죠? 네, 그 부분 가볼게요. 공동으로 갈 때 권리자가 누구죠? 저당권자.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죠? 네.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A번 채권액이나 B번 채무자나 C번 그 전세권일 때는 그 권리의 표시. 이런 게 필요적이고. 자, 3번 임의적 기록상은 이자나 이자 지급식이 변제기고, 그 부합물에 저당권에 아까 미치지 않는 특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증축된 변경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쭉 오다가 공유 지분 써 있어요. 공유 지분은 저당권 할 수 있다고 써 있죠. 근데 거기 7번에 부동산의 일부는 안 된다고 써 있죠. 근데 을구해 줄 때, 자, 8번에 보세요. 아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주등기다 써 있죠. 근데 아까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은 을에서 병으로 가니까 무슨 등기? 그래요. 부기 등기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우리 보고 잠깐 이제 깨고 올해 기출문제에 나온 부분 한번 잠깐 가볼게요. 523페이지에 523페이지 22번 문제 전세권 있어요? 네, 그 부분에서 한번 1번하고 4번만 볼게요. 1번, 4번. 나머지는 뒤에 본 다음에 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전세권의 등기 다 틀린 거 물어봤죠. 그죠?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기하는 전세금이 필요적이죠. 전세금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그 4번에 보세요. 아까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아까 특정층 전부 전세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때는 그 증기 신청서에 그 층에 도면을 첨부했어요? 첨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첨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범위가 특정되니까. 아까 전세권을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면을 갖다 준다 해서 그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으면 돼. 이게 올해 이제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 하면은 거의 나중에 조금 이제 우리 10월 달까지 요 부분 조금씩 아는 부분 살짝 들어가면 대부분의 문제를 합격하는 데는 점수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할 거고, 이제 다음 주에는 지금 어디부터 이제 보게 되냐면 이제 각종 권리의 설정 등기에서 17번에 보면 그 부동산에 표시란 변경 등기 있고, 18번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있고, 19번에 권리 변경 있죠. 그런 것들 이제 볼 거고, 그 뒤에 20번에 가보면 말소 등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있죠? 네, 멸실 등기, 말소 회복 등기 23번, 그 24번에 가등기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가등기가 매년 시험이 나와요. 네, 그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볼 거예요. 이해하겠나요?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지금 입문 과정인데도 막 문제를 지금 기출문제 풀고잖아요. 요게 제대로 되면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대로 이제 하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여기까지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가 한마디 외치면 합격한다고 그랬죠? 네. 다음 주에도 요거 가지고 오야 돼. 요 자료 가져가서 한 번씩 하나씩 이제 볼 거니까 우리 집에 가서 여러분 민법 많이 하시고, 민법 많이 하시고, 자 한마디 외치고 합격해요. 자 나는 바지 합격한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